세상 속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김지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행복한 육아 환경이 조성돼 일과 육아를 즐거운 마음으로 병행할 수 있는 워킹맘과 워킹데디가 많아진다면 작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저희 한국워킹맘연구소는요, 일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우리 워킹맘, 워킹데디들을 위해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전문 기관입니다. 자, 저 역시 중학교 2학년 또 초등학교 6학년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워킹맘으로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일하면서 아이를 또 잘 키울 수 있는 일가정 양립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초저출산 국가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아이를 낳지 않아서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제가 만난 많은 청년가 그리고 젊은 부부는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 부담이 돼서 아이를 낳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해요? 안정적인 직장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 교육시키려면 여윳돈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출산은 둘째치고 결혼부터 망설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어때요? 이 저출산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어서요. 정확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사실 문제 아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자, 물론 많은 부분에서 해결점 모색은 좀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들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워킹맘들이 둘째, 셋째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째는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국가는 물론이고 특히 지자체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디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네,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이렇게 출생률이 높은 이유는요,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나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세종시는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공동육아 나눔터가 15곳이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아이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내가 사는 지역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하고 있는 도시의 사례들을 많은 좀 지자체에서 보고 배우고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요, 또 우리 워킹맘들이 또 아니면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로 꼽은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직장
문화입니다. 제가 이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 일을 시작한 2009년도에 비해서는요, 물론 지금 직장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이 법으로 정해놓은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을 마음 놓고 쓰지 못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쓴다고 하더라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이어서 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여전히 육아나 집안일은 엄마 몫이라는 인식입니다. 자, 지금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이렇게 많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나 집안일은 당연히 엄마가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워킹맘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 온 많은 내용 중에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또 제가 우리 워킹맘들 강의도 많이 하지만 우리 워킹데이드만 모아놓고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우리 아빠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왜 육아 및 가사에 참여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요, 우리 아빠들이 세 가지 이유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육아 및 가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바로 방법을 모르고, 자, 둘째는요, 해도 욕먹고, 셋째는 뭘까요? 바로 아내의 말투가 기분 나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많은 워킹맘들 어때요? 헐, 뭐야? 굉장히 황당하시죠? 황당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자와 남자의 뇌는 다르다.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고 또 이런 칭찬을 통해서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요, 우리 남편들 진짜 육아 및 가사에 잘 참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는요, 육아 및 가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 워킹맘 아내들에게는 이 남자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육아 및 가사에 참여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사는 엄마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일이라는 거, 그리고 육아는 나 혼자의 몫이 아니라 부부의 몫이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 아이의 주변인이 아니라 아이를 함께 키우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워킹맘들의 지혜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불어요, 또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아직도 안팎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아시죠? 아빠들이 아이랑 이렇게 데리고 나가고 싶어도 남자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아직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남성 육아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출산율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뭐 프랑스라든가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일단은 남성 육아 휴직이 이미 뭐 너무 의무화가 돼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인프라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떼파파 용어 들어보셨어요? 대낮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빠들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낮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빠가 많아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가정 내에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이런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바로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일가정 양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우리 워킹맘, 워킹데디들이요, 실제 고민하셨던, 저에게 상담을 보내셨던 내용들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은요,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만 남아 있어요. 자, 일단 사연을 잠깐 보자면 6시 땡 하자마자 바로 퇴근해도 집과 거리가 있다 보니 7시 넘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리러 갑니다. 항상 갈 때마다 어린이집에 덩그러니 아이들만 남겨진 모습을 보면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또 선생님들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자,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일단 어린이집에 혼자 있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죠. 저 역시 두 아들들을요, 7개월 때부터 어린이집 맡겨서 키우면서 가장 일찍 등원시키고 가장 늦게 하원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뛰어다니느라고 사실 구두굽이 한 달이면 거의 다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미 그래봤기 때문에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이 어떤 마음인지 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이런 미안해하는 감정은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사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요, 아, 엄마가 지금 나에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보상을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게 아이에게 미안해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이에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하는 말 대신에 엄마가 올 때까지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는요, 내가 엄마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왔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요. 또 이 아이는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힘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복직을 하면서 아이를 아무 손에 맡긴다는 죄책감, 미안함,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큰데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맞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아무 손에 맡겨두고 출근하면요, 이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으셔야 하는 건요, 엄마가 행복해야 결국 아이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자, 24시간 아이 옆에 붙어 있으면서 아이에게 계속 화내고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아이를 위해 내 삶을 희생했다라고 생각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요, 결코 자기답게 당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가 행복하구나, 이거 꼭 믿으시면서, 물론 지금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요, 생각보다 진짜 강해요. 그리고 또 빨리 커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일을,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삶을 좀 많이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사랑이요, 자연스럽게 내 아이에게 스며들게 되면서 내 아이 분명 잘 자랄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요,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 양육비가 너무 커서 돈이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현실적인 고민을 주셨어요. 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도우미의 손길을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발생하는 게 비용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맞벌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맞벌이가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학원이나 도우미 비용 등 돌봄 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정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는 진짜 버는 것보다 양육비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야, 남는 것도 없고 괜히 힘만 들어. 이러면 그냥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직급과 함께 월급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성장한 만큼 내 아이 또한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 아이가 큰 만큼 자연스럽게 양육비는 줄어들게 되고 아이와 함께 나는 성장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비로소 자신만의 꿈을 꾸게 됩니다. 자, 내 아이가 컸을 때 나는 어떤 엄마의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정말 꿈꾸는 부모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일하면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요. 분명 출산율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기를 응원하면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여성으로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소장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워킹맘 전문가. 저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 네, 이 워킹맘 전문가가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저도요, 이제 제가 27살에 창업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창업을 했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경력 단절맘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진짜 애만 키워도 행복하신 분들이 있고, 네. 이제 저같이 일을 하는 좀 워킹맘 DNA가 좀 높은 사람들은, 물론 아이랑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순간이. 나를 찾고 싶은 그 욕망이 워낙 크고 막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경력 단절맘 있는 중에 나같이 이렇게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올 때 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지 않을까? 그때가 2008년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막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내가 고용된다고 하더라도 일가정 양육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뭐 채용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기관도 없고 누군가 나를 고용해주지도 않으니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나를 고용하겠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나 같은 우리 워킹맘들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직접 내가 우리 워킹맘들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이제 2009년도에 아예 창업을 하게 됐죠. 네. 네. 워킹맘들에게 어떤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이시네요. 그렇게 되도록 네. 노력해야 됐습니다. 자, 이 워킹맘으로서 일하는 엄마들은 사실 아이에게 쏟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일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죄책감, 미안함 이런 감정이 사실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사실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는 아이에게 창이자 거울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아내냐가 사실 이 모습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엄마가 일을 하지만 비록 함께할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엄마가 뭔가 열심히 살고 엄마가 꿈을 꾸고 목표를 이루고 이 과정들 그러면서도 진짜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 아이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히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이한테 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잘 클 거야. 엄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막 100%의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한 80%만 하고 나는 내 삶을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겠어. 좀 이렇게 나를 좀 계속 컨트롤 하시면서요. 우리 아이는 잘 클 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또 일하는 엄마 자녀들이 잘 큰다는 사회성 또 주도성 자율성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결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요건들을 내가 갖추게끔 도와주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말 아무런 도움 없이 두 아들들을 그렇게 제가 키웠는데
진짜 잘 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모의 열심히 사는 모습과 믿음이 내 아이를 정말 잘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믿음대로 키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어떤 아이들은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정말 슈퍼우먼 같아라고 말하는 네.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자녀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데 영유아 때는 당연히 엄마 회사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 신발을 숨기고 어떤 아이는 회사 목걸이를 쓰레기통에 버려요. 네. 사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부모가 기분 좋게 회사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유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회사를 그만두죠. 많은 분들이. 그랬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엄마 일 안 해? 엄마 왜 집에 있어? 사실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이한테 손발이 돼서 아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 아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힘들죠. 물론 미안하죠. 하지만 그 순간만 지나가면요. 어느 순간 나도 커 있고 아이도 이제 커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좀 긍정적인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더 그럼요.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자, 워킹데디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도 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가요, 일가정 양립 제도는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심지어 북유럽보다 더 잘 돼 있다라고 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도는 되어 있지만 이 제도가 우리 진짜 피부 속 깊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직장 문화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들도 인프라들도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제도는 잘 돼 있지만 아직도 그 제도에 따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 그리고 또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그리고 어떤 조직 문화들 그리고 일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아이는 함께 키우는 거구나 이런 인식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세팅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만 지금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더 올라간다면 훨씬 더 출생률은 물론이고 또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다져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제도적인 게 잘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네, 이용하기 맞습니다. 힘든 현실이 조금 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제 대기업 위주로 지금 조직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아직도 중소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점들을 또 이제 정부에서 잘 받아주신다면 좀 보완이 돼서 그 근로자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또 여건들도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두가 함께 노력을 네, 해야겠네요. 자, 미래의 워킹맘이 될 후배들. 저도 사실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네. 미래에는 워킹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미래의 워킹맘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사실 가보지 않는 길은 늘 두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후회할 거 저는 가보고 후회하시길. 네, 우리가 사실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어떤 뿌듯함, 충만감, 어떤 성장의 기회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뚜벅뚜벅 이 닦아놓은 그 길을 후배로서 이렇게 사뿐사뿐 한번 좀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도 선배들이 버텨냈구나, 이겨냈구나. 나도 그럼 우리 후배를 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의 작은 점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이제 별이 되듯이 나 또한 그 길을 좀 용기 있게 가보시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네, 네. 두려움 없이 출발할 수 있기를 네. 저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수연 소장님과 함께한 워킹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의 멋진 부모로서 그리고 직장에서는 내 일을 잘 해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워킹맘.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가운데 누구보다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일과 가정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